입니다. NBA 일단 3경기가 있고 2차전입니다. 2차전이기 때문에 전에 매치와 동일하게 세 팀 모두 각각 홈에서 다시 치르고요. 첫 번째 경기 이제 필라델피아 대 토론토. 감사합니다, 성우님. 이 경기는 일단은 시리즈 자체가 조금 제가 업셋에 뭐 완전히 뭐 토론토 필라를 잡는다는 식으로 말씀드리진 않았지만 업셋의 가능성도 조금은 있다, 지켜봐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지난 경기 엔비드가 이제 담궈 버렸어요. 그러게 어제 해축 몇 개 안 틀렸는데 괜찮아 보이는 것들이 좀 틀리네. 나머지 경기 다 맞추고 엔비드가 2명 스카리 반스와 이제 게리 트렌트 주니어를 담궜기 때문에 지금 토론토는 상당히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스카리 반스 빠진 거 상당히 아쉽고, 게리 트렌트 주니어가 지난 경기 야투에선 좀 부진했다곤 하나 분명히 빠지는 부분에서 이게 알모니 브룩스가 뛸지 모르겠어요. 원래 보통 게리 트렌트 주니어가 빠지면 정규 시즌에서 토론토는 이제 벤블릿 뭐 원가드로 두고 빅맨들 프론트 코트진을 싹 다 배치해가지고 이제 늠농구를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일단은 뭐 알모니 브룩스가 들어와 있는데 얘는 뭐 슛밖에 없는 애요. 수비 안 되는 놈이고. 휴스턴에 있었는데, 원래 휴스턴에 한창 휴스턴 연승할 때 있죠. 그때 잘했던 놈이에요. 그때 3점 빵빵 꼽았던 놈. 어쨌든 뭐 이런 식으로 토론토가 상당히 어려운 일정에 처해 있고, 필라델피아 같은 경우 약간의 이제 플레이오프 들어와서 변동을 줬어요. 원래는 이게 데니 그린이 선발이 아니라 마커스 타이블이 이렇게 선발이었잖아요. 뭐 그런 라인업에 사실 필라델피아 주전 라인업에서 강함은 굉장히 좋았었는데 벤치에서의 약점이 필라가 분명히 있었거든요. 조지니 양이 터지지 않을 때, 뭐 그럴 때 항상 이제 좀 쿼터 마무리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점수차가 좀 벌어져, 주전들이 벌려놓으면은 벤치가 잡히고 주전들이 벌어놓으면은 벤치가 잡히고 약간 이런 느낌이었는데, 타이뷰를 지난 경기 토론토와의 1차전 매치에서 벤치에서 기용하면서 좀 벤치에서의 좀 불안한 점들이 많이 줄었어요. 어쨌든 수비가 되고 안정적으로 이제 지킬 수 있는 선수다 보니까 필라델피아가 수비를 좀 해내면서, 그러니까 주전 라인업에서 어쨌든 이제 하든, 맥시, 엠비드, 지난 경기엔 해리스까지 잘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좋은 모습을 보여줬었고, 벤치에서의 불안 요소도 라인업적인 변동을 통해서 닥리버스가 좀 잘했네요. 어쨌든 그런 식으로 필라델피아가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줬었고, 제 생각에 지난 경기만큼 필라델피아가 토론토를 학살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지난 경기 솔직히 필라가 되는 날이었어요. 맥시 던지는 족족 들어갔고, 하든의 3점 야투가 거의 엄청 좋았고, 엔비드 말고는 다 잘했어요. 엔비드도 어쨌든 다른 선수들이 터지니까 굳이 엔비드가 할 필요가 없었어요. 사실 그런 느낌으로 저는 봤는데, 지금 뭐 데니 그린이 3점이 좀 안 좋았던 거 빼고는 전체적으로 필라가 좋았다. 뭐 그런 모습들이 있어서 오늘도 지금 이거 스카리 반스랑 게리 트렌트 주니어가 빠진 상황에서 토론토가 2를 내기에는 어렵다. 필라 일반상은 공짜라고 생각을 하고요. 핸디캡 부분에서는 제 영상 많이 보신 분들 아시겠죠? 저는 굳이 이렇게 공짜 느낌일 때는 보통 핸디를 잘 안 건드려요. 그냥 똥배라도 보너스 배당 먹는다는 마인드여서 잘 안 건드는데, 7.5 일반 승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요거는 왜냐면은 저는 그게 조금 불안해요. 필라가 지난 경기는 진짜 되는 날이었어요. 되는 날. 그리고 전술적으로 닥리버스가 이제 얼스 감독한테 완전하게 좀 승리를 거뒀었는데, 원래는 사실 닥리버스가 약간 저는 밀린다고 생각을 해서, 토론토가 부상자가 있긴 하지만 어떤 식으로 나올지 좀 예측이 안 돼서 일단은 그래도 승리 정도는 확실하게 해줄 수 있다고 보거든요. 지금 사이즈에서는. 그래서 1.2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요거만 가는 게 낫다라고 생각합니다. 굳이 뭐 건든다면 필라 마인인데 저는 필라 일반선만 봤고요. 두 번째 경기 이제 댈러스 대 유타로 넘어가서, 돈치치가 GTD긴 해요. 다우풀, 그러니까 출전이 어려운 GTD에 지금 떠 있는데, 몸 상태에 관련해서 뭐 영상으로 슈팅 연습하는 게 뜨긴 했는데 딱 봐도 약간 발이 무거워 보이더라고요. 약간 뭐 절뚝이는 것 같기도 하고, 당장 오늘 경기에 출전은 어렵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오히려 해외 쪽에서 3차전에는 무조건 나온다라는 식으로 얘기가 많았어요. 2차전에는 반반 아니면 결정 확률이 좀 높다 이런 식으로 보는 입장들이 많았는데, 저는 글쎄요, 연습하는 거 봤을 때는 3차전도 못 뛸 것 같은 느낌이어서 당장 오늘 경기는 어렵다고 보고, 뭐 티마주나 뭐 기타 이런 선수들이 빠져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 경기에는 어쨌든 전반전 자체는 미첼이 조금 부진을 했어요. 하지만 역시나 후반에 살아나면서 좀 좋은 모습을 보였고, 특히나 이제 유타가 올 시즌 전체적으로 클러치에서 좀 약한 모습을 보였는데 막판에 뭐 오닐이라던가 뭐 콜리 이런 애들이 또 클러치에서 좋은 모습을 보였다는 점, 그러니까 부족한 부분을 극복을 해내면서 또 댈러스를 잡았잖아요. 이번에도 저는 유타가 잡는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댈러스가 할 수 있는 거는 수비거든요. 수비에서 잡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유타가 가끔 우리가 정규 시즌을 봐왔듯이 조금 삽질하면서 무너지는 경우들이 있어. 특히나 공격에서 턴오버 하면서. 근데 어, 지난 경기에서 어쨌든 그런 부분이 조금 드러나긴 했어요. 전반이나 특히 이런 부분에 있어서, 특히나 막판에 댈러스가 팍 몰아붙이면서 유타를 어렵게 만들기도 했었고, 근데 그 부분에서 극복을 유타가 이미 한 차례 했었기 때문에 이것도 뭐 비슷한 양상으로 흘러갈지라도 결국 또 유타가 잡는다고 생각을 하고, 생각보다 이것도 저는 댈러스가 올라간다고 봤거든요. 돈치치의 부상이 길어지면은 유타가 의외로 쉽게 올라갈 수도 있는 사이즈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어쨌든 유타 사이즈로 봅니다만 약간의 불안 요소는 있다. 지난 경기보다는. 저는 뭐 일반 승패로 뭐 접근한다 치면은 요 경기 말고 다른 경기가 더 좋아 보이긴 해요. 근데 어쨌든 간에 요것도 잡는다고 봅니다. 잡는다고 보고 마인승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6.5 잡는다면 마인까지 해준다고 보는 거고, 기준점이 조금 올라가서 불안하긴 해서 5.5죠. 잘못 적었네. 5.5 1.5 올랐거든요. 지난번에 4.5였고 해외는 아마 지난번에도 5.5였나? 그랬을 거예요. 근데 뭐 해준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세 번째 경기 골든 스테이트 대 덴버로 가서, 이 경기도 사실 어려워요. 애초에 사실 덴버는 제가 뭐 가끔씩 설명을 해드리긴 했는데, 자말머리랑 마포즈가 빠져있다 보니까 1, 2 3 옵션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요키치나 아니면 에런 거든의 수비적인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데, 그래서 제 생각에는 덴버는 매치업 상대가 좀 중요해요. 그러니까 에런 고든이 상대 에이스를 마크하는 그림이 홈골스입니다. 이 오른쪽이 홈이에요. 잘못 적었나요? 홈이죠. 골스가 홈이에요. 홈 맞죠? 홈입니다. 당연히 홈이에요. 2차전까지는 이제 시드 높은 팀들이 홈을 가져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덴버 홈이고. 어쨌든 에런 고든의 매치업 상대가 상대 에이스가 걸리면서 고든이 그 에이스를 어느 정도 지워지는 그림에서의 덴버의 그림이 좋거든요. 근데 어쨌든 골스는 이 백코트가 강하잖아요. 사실 뭐 위긴스를 마크해줄 수는 있습니다만, 위긴스는 사실 공무원이잖아요. 마크를 뭐 잘하건 자시건 기본적으로 두 자릿수 득점은 뭐 어떻게 해서든 올려주는 기이한 선수예요. 상대가 못하든 잘하든 딱 그 할 만큼만 해줍니다. 그런 사이즈이기 때문에 또 덴버 입장에서는 어려움이 있고, 역시나 덴버의 약점인 조던풀 같은 유형, 제가 뭐 지난번에도 또 이제 오클라호마를 말씀드리면서 아마 분석 때 아니고 따로 이제 개인적으로 소통하면서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그런 유형에 조금 약해요 덴버가. 백코트에서 그런 선수들 제어가 안 되고, 수비에서의 에이스인 에런 고든이 그런 빠른 슬래셔 역할을 해주는 선수들을 막기 어려워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난 경기 조던풀의 역할이 저는 좀 중요하다고 봤었는데 풀이 날라다녔어요. 커리가 출전 시간 제한이 걸려있는지 이제 벤치에서 적당히 뛰었고, 뭐 크게 뭐 경기에 엄청 깊게 관여하지도 않았음에도 골스가 학살을 했었다. 요키치가 어느 정도 분전을 했지만 요키치의 힘만으로는 좀 부족해 보이고, 벤치에 뭐 본스 아일랜드 이런 애들이 터져줘야 되는데, 역시나 이제 신인답게 플레이오프 무대에서는 정규 시즌 한창 좋았을 때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고, 골스가 충분히 잡을만해 보이고, 이거는 시리즈 자체가 골스가 그냥 쉽게 올라갈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골스는 컨퍼런스 파이널은 갈 것 같습니다. 아마 피닉스랑 골스랑 붙지 않을까 싶은데, 왜냐면 다음 경기 이거 골스가 이기면 유타가 아닌가? 아무튼 간에 뭐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아무튼 간에 골스가 올라갈 확률이 높다고 생각을 하고, 이 경기도 무난하게 잡는다고 봅니다. 일반수 자체는 공짜 수준이라고 생각을 하고, 핸디캡이 7.5로서 조금 센데, 근데 지난 경기의 어떤 결과나 이런 거를 봤을 때 덴버가 지난 경기보다 더 확실하게 더 잘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들긴 해요. 그러니까 요키치가 결국 혼자 다 하거나 벤치 본사인데 좀 잘해주거나 이런 그림이 좀
있어야 되는데 제 생각에는 덴버가 두 자릿수 점수차가 안 나면은 괜찮게 했다고 보거든요. 남은 경기 일정에서도 한 자릿수 점수차로 패배하면 덴버가 좀 선전했다라는 느낌이어서 7.5까지도 많이 봅니다. 일반상 아예 공짜로 보고 7.5 마일슨까지 이렇게 봅니다. 올정배 보고요. 올정배로 해가지고 배팅 박스 하나 다 찍으니까 1.9배 나오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박스 하나 만드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고 그렇게 봅니다. 그 축구 3경기 빠르게 해볼게요. 나폴리 대 로마고 개인적으로 좀 어려운 경기입니다. 일단 나폴리 같은 경우 페타냐 그리고 메레 수비 쪽에 디 로렌조가 불투명에 떠 있고요. 로마는 이제 풀라인업이에요. 스피나졸라 말고는 거의 다 뛸 수 있는 상태인데 나폴리가 지난 경기 사실 피오렌티나와의 이제 홈 경기였죠. 3대2로 패배하면서 우승 경쟁에 있어서 좀 적신호가 켜진 상태예요. 로마 같은 경우에는 뭐 이미 일찌감치 좀 멀어져 있었고 최근에 어쨌든 좀 로마랑 좀 어떻게 보면은 라리가의 꼬마랑 좀 비슷해요. 경기력이 개쓰레기입니다. 구대기인데 어떻게 지키면서 승리를 가져가긴 해요. 꼬마도 어제 뭐 극장 PK 뭐 사실 냄새가 나는 경기긴 했는데 뭐 얻으면서 뭐 2대1로 승리를 거뒀었고 로마 역시도 최근에 뭐 어쨌든 스타일은 두 팀이 다릅니다만 수비적으로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승수를 쌓아가고 있는 모습인데 제 생각에는 나폴리가 이미 지난 피오렌티나전에 안 좋은 모습들 수비적에서의 좀 불운하기도 했어요. 전체적으로 나폴리가 뭐 어려운 경기긴 했는데 수비와 공격과 1대1 싸움 매치업에서 좀 그때 뭐 피오렌티나 공격수들이 컨디션이 바짝 서 있었던 선수 그 상황이었었고 그런 상황에서 뭐 거의 개인적인 돌파나 이런 것들에서 실점을 했던 부분 이 조금 나폴리한테는 더 자극이 됐을 것이다 라고 봐서 저는 지금 로마의 경기력이나 여러 가지로 봤을 때 그리고 나폴리가 지난 경기 또 홈에서 피오렌티나한테 패배를 했었고 로마 승은 없다고 봅니다. 개인적으로 로마 승은 없다고 보고 나폴리의 승무 사이드로 보는데 어쨌든 무승부의 가능성이 충분히 높다고 생각을 하고 나폴리 역시도 이게 미드필더진에서의 확실히 시즌 전반기 때 그런 확실하게 잡고 가는 모습은 지금 조금 안 보이긴 해요. 최근 경기에 있어서는 라인업도 뭐 살짝 바뀌긴 했습니다만 뭐 요즘 로버트카를 좀 많이 쓰더라고요. 안기사가 폼이 안 좋은지 뭐 그런 부분보다도 어쨌든 간에 빌드업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전반기만큼의 확실한 안정감이 보이지는 않는다. 더군다나 로마가 어쨌든 수비하면서 카운터를 칠 건데 그런 과정에 있어서 지난 경기 또 피오렌티나 상대로 했었던 그런 좀 안 좋았던 수비진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실전 가능성을 좀 열어둔다고 봤을 때는 무승부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무승부 행목을 봅니다. 고배당으로 좀 접근하는 게 맞아 보이고 제가 이거 고민했던 건 로마 프렌이냐 무해무냐라고 고민을 했는데 나폴리가 두 번 실수할 것 같지 않아요. 그리고 로마가 나폴리를 잡을 만큼 그런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결국에 수비하면서 어떻게 한 골 넣고 비비거나 뭐 이긴다면 이겨야 되는데 지금 전력상으로 수비를 해서 한 골을 넣고 이렇게 지킨다고 하더라도 저는 실점하는 그림이 보이거든요. 결국에 먹고 무승부가 뜨거나 하는 그림인데 어쨌든 요 경기는 사실 무승부를 배제할 수가 없어. 스파레티 감독이 무리뉴 감독한테 아직 1승이 없어요. 3무 2패인가 2무 3패인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아직까지 한 번도 못 이겼거든요. 상대 전적은 뭐 최근엔 나폴리가 좋긴 합니다만 감독과의 그런 상성도 있기 때문에 잡는다 하더라도 조금 지금 나폴리의 경기력이나 여러 가지로 봤을 때 한 점 차이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하고 아니면은 역시나 그렇지 하면서 무승부가 좀 나올 만한 경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언어버는 어렵습니다. 2대1, 1대1 2대1, 1대1 이렇게 봅니다. 자 그리고 바르셀로나 대 카디스로 넘어와서 그동안 우리는 바르셀로나로 꿀을 참 많이 빨았어요. 물론 지난 경기 프랑크푸르트에 한번 빅엿을 먹이긴 했습니다만 그동안 참 꿀을 많이 빨아왔고 저는 이제는 버릴 때라고 생각합니다. 페드리가 빠졌어요. 지금 제 생각에 바르셀로나의 가장 중요한 선수 한 명이 누구냐? 저는 페드리를 꼽습니다. 거의 뭐 엔진의 역할, 중원의 핵
거의 뭐 소년 가장이죠. 10대입니다. 10대. 10년 뒤에도 20대예요. 베데리가 지난 프랑크푸르트전 전반의 부상으로 이제 빠지게 됐고, 수비 쪽에 가장 중요한 선수가 누구냐? 아라우오입니다. 출전 정지로 빠집니다. 바르샤 경기를 자주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바르셀로나가 수비적으로는 조금 불안정해요. 전술상으로 그럴 수밖에 없거든요. 이제 중원 쪽에서 많이 전방 쪽으로 침투를 해주기 때문에 프랭키 데용이나 이런 선수들이, 그래가지고 수비가 은근히 빵꾸가 날 때 많은데, 그럴 때마다 위험한 상황에서 볼 처리를 해주는 선수들이 열의 아홉은 아라우예요. 왜냐면 빠르고 기본적으로 순발력이 좋고, 지금 바르셀로나에는 그런 선수들이 많이 남아있지 않아요. 다 늙었잖아요. 뭐 피케라든가 또뭐 측면 쪽에 갑자기 기억 안 나네. 뭐 조르디 알바라든가 뭐 이런 애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바르셀로나는 미드필더나 수비 쪽에 핵심이 빠져 있다. 여기에 뭐 추가로 세르지 로베르토나 뭐 이런 애들이 계속해서 빠지고, 피케랑 안수 파티가 지금 불투명에 일단 떠 있는데 좀 아껴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하고, 카디스 같은 경우도 루벤 알카라즈 뭐 핵심 자원들이나 안도네, 뭐 히로양 같은 수비 쪽의 핵심, 여기에 뭐 카르텔렌까지 불투명에 떠 있는데, 어쨌든 바르셀가 카디스 상대로 의외로 약한 모습을 계속해서 좀 보여줬던 부분이 있고, 지금 더군다나 부정적이게도 핵심들이 또 빠지는 부분, 카디스가 그리고 최근에 지키는 내용에서는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을 봤을 때, 가장 좀 구미가 당기는 배팅은 제 생각에는 언더입니다. 3.5라는 높은 기준점을 줬기 때문에, 특히나 카디스가 잘 지키는 팀이고 바르셀로나가 주중 경기에 피로도까지 있는 상황에서, 어쨌든 또 세비야가, 아니 세비야 경기 갑자기 얘기가 나와서 근데 주작 아닌가요 그거? 저는 경기를 다 봤거든요. 아니 주작인 것 같은데 그거? 아 저는 진짜 무조건 주작 같아 세비야 경기는. 아니 후반전에 세비야 애들이 안 뛰었어요 그냥. 아니 갑자기 열받네. 아니 왜 안 뛰죠? 주중 경기는 레알이 연장까지 하고 하는데 세비야 애들이 안 뛰어요 그냥. 몇 번 막을 수 있는 것도 안 뛰어가지고, 아니 제 생각에 그거 100% 주작입니다. 그거는 라리가 3국 차원에서 레알 마드리드가 챔스 이제 높이 올라갔잖아요. 그래가지고 그쪽 차원에서 그 주작을 한 것 같아요. 심판 주작 이런 게 아니라 그냥 그쪽 전반 끝나고 나서 바로 이상해지더라고 애들이. 뭐 주중 경기 있던 것도 아닌데 주작 같아요 제 생각에는. 레알 경기는 주작이에요. 그거는 아래 라리가 그쪽 차원에서 그냥 레알 편히 봐주려고 주작한 것 같고, 말도 안 됐어 진짜. 경기 보는데 개주작이었던 경기고, 어쨌든 이 경기는 언더의 선택지가 저는 보이고, 바르샤가 뭐 잡는다고 보긴 하는데 그래도 카디스 프렌 쪽에 저는 더 메리트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제 생각에 그 경기 무조건 주작이에요. 진짜로 무조건 주작. 카디스 프렌 쪽 2.5라는 핸디를 줬기 때문에, 지금 카디스가 지금 바르셀로나의 상황상으로 봤을 때는 3골차 이상은 좀 어렵지 않을까 싶어요. 이 언더가 좀 불안한 부분은 저는 카디스가 넣을까봐 불안해요. 지금 바로 아라우오 빠진 부분이나 페드리가 빠졌기 때문에 중앙 쪽에서의 어쨌든 좀 그런 부분, 그래서 카디스 역습으로 한 골 정도는 기록할 수도 있겠다 싶어서 좀 불안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저는 뭐 언더를 굳이 조금 더 땡기긴 하는데, 어제 라리가 경기 보고 나서 조금 가끔 라리가가 이런 개주작이 있긴 하거든요. 말도 안 되는 개주작. 옛날에 바르셀로나 어디야 3대0에 3대3 비긴 거 있잖아요. 갑자기 어린 놈들 다 투입하더니 귀신같이 이제 극장골 발렌시아였나? 그런 개주작들이 라리가에 가끔씩 있어요. 그래가지고 조금 라리가에 대한 신뢰도가, 갑자기 라리가가 주작할 때 몰아서 하는 그게 있거든요. 약간 그때도 이제 3대3 3대0 3대3이 아마 연속으로 터졌었나? 뭐 그랬던 그거였는데, 이것도 어제 주작 경기가 있어가지고 조금 쎄하긴 합니다만, 어쨌든 저는 이렇게 봅니다. 사실 이게 주작 나오면 카디스가 이기지 않을까요? 비기거나 그럼 언더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어쨌든 이렇게 봅니다. 아니 제 생각에 무조건 주작이야 진짜로. 무조건 주작이야. 주작이 아닐래 아닐 수가 없어요 그거는. 아니 진짜로. 카디스는 그냥 수비하다가 이기는 팀이죠. 근데 카디스가 경기력 요즘 괜찮아요. 상태님 미드필더 쪽에서의 비비는 팀도 있고, 뭐
비비는 여지도 있고 뭐 아예 그냥 진짜 근본 없이 수비만 하다가 어떻게 PK 놓고 이기는 팀이라고 저는 생각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미드필더 쪽에서 이제 좀 상대를 괴롭혀주는 부분, 그러니까 수비적으로 뭐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이제 긍정적으로 경기를 보면 긍정적인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원정 카디스 뭐 사실 홈 원정에 크게 뭐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서 저는 카디스 같은 팀 컬러는 뭐 어차피 수비가 중점이기 때문에 뭐 비비는 데 있어서는 어쨌든 바르셀로나가 그런 맞아요. 미드필더까지는 잘 비벼요. 앞선으로 올라가는 건 못하는 그러니까 올라가서 공격적으로 잘 푸는 건 못하는데 중앙에서 비비는 것 자체는 상당히 잘합니다. 그러니까 의외로 잘 안 밀리기도 하고 뭐 골을 넣는 거는 약간 뽀록성이 있어요. 그 부분은 상태님 말씀하신 건 그거는 맞습니다. 어쨌든 아탈란타 대 엘라스 베로나인데 아탈도 요즘 마테이가 갔어요. 전체적으로 옛날만큼의 화력이 안 터지는 것도 여러분들 다 아실 테고 어쨌든 상대는 원정 베로나입니다. 원정 베로나는 이제 상당히 좀 떨어지는 팀인데 아탈이 최근에 안 되는 이유는 어떻게든 이제 좀 공격을 해보려고 하는데 결국에 이제 아무래도 전술상으로 공격 숫자를 많이 두다 보니까 역습에 취약해요. 1대1 맨투맨 시스템이라는 게 한꺼풀 벗겨지는 순간 이제 숫자 싸움에서 밀릴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면 하나하나씩 맞고 있는데 내가 벗겨줘봐. 그럼 뒤쪽에서 이제 수비할 때 하나가 더 많을 수밖에 없어요, 상대가. 하나 내지 둘이나. 그렇기 때문에 수비적으로 계속 실점을 하는 모습이 보이고 있고 그만큼의 이제 화력이 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 불안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지난 챔피언 유로파 라이프치히와의 경기에서 솔직히 공격이 좀 개판이었어요. 그건 사실 라이프치히의 수비적인 부분은 제가 어제 레버쿠젠 경기할 때 분석을 해드렸어서 물론 라이프치히이기 때문에 그 정도로 아탈란타를 틀어 막았다고 저는 봅니다. 오늘 베로나와의 경기에서는 조금 나은 모습을 보여줄 가능성이 제가 볼 땐 높고 뭐 부상자 같은 경우는 똑같아요. 뭐 측면 쪽에 메을레 수비 쪽에 빠져 있고 톨로이 또 수비수 그리고 일리시치가 여전히 못 뛰는 걸로 보이고 엘라스도 뭐 다비도비치나 뭐 서브키퍼 뭐이 정도가 빠지는 것 같은데 승아님은 결국 아탈란타가 질 사이즈는 아니거든요. 원정 베로나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이제는 리그에 집중해야 돼요. 아탈란타가 유로파권이나 뭐 요 정도 사이즈를 아예 못 잡을 만큼 승점이 벌어져 있지도 않고 지금 승점이 조금 차이가 나긴 합니다만 경기를 좀 덜 치렀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당장 달려야 되고 베로나도 중위권 동기부여나 여러 가지로 좀 떨어져 있다. 저는 아탈 승 오버 봅니다. 그러니까 오바를 본 이유는 실전 가능성에 대해서 저는 많이 열어놨어요. 최근에 아탈란타의 어떤 수비적인 부분, 더군다나 또 주중 경기가 있었기 때문에 체력적으로 떨어진다면은 그거는 분명히 이제 공격적도 물론 뭐 타격이 있을 수 있겠지만 수비적인 문제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어쨌든 백코트나 이런 부분 하는 데 있어서 좀 처질 가능성이 있고 베로나가 어쨌든 득점을 계속해서 뽑아내고 있다는 점. 베로나 같은 경우는 전체적인 사이즈를 봐도 수비가 강한 팀들을 제외하고는 거의 매 경기 골을 넣어요. 올 시즌 원정에서 무득점을 했던 팀들이 토리노 아시잖아요. 수비가 좋다고 제가 매번 말씀드려요. 압박이 가장 좋은 팀 중 하나예요. 세리에에서 토리노는. 여기 유벤투스 한창 이제 수비로만 먹고 살았던 최근도 약간 그런 느낌이지만 여기에다가 이제 인터밀란도 상대를 좀 찍어 누를 때 한두 골 넣어도 그냥 수비로 압살해가지고 2대0 경기가 상당히 많거든요. 인터밀란한테도 지난 경기 이제 무득점을 했었고 그 외경기 전경기 득점입니다. 아탈란타 정도 상대로는 한 골 정도는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서 오바 쪽까지 좀 봤습니다. 승 오바 그렇게 나빠 보이진 않습니다. 어쨌든 이 정도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식님 감사합니다. 팬가입 해주셨으니까 표 보내드릴게요. 링글님도 고맙습니다. 갑자기 막 해주시네. 제가 그래서 얘기를 안 해요. 저렇게 해주시면 보내드리고 미리 얘기하면은 그냥 막 해요. 전 보내는 게 좀 귀찮긴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해주실 때만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고맙습니다, 여러분들 팬가에. 어쨌든 분석은